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하루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코스닥은 조금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물을 꽤 많이 내놨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 매도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1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8개월 만에 550선을 회복했습니다. 사흘째 상승하면서 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로 포지션을 변화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매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0.6% 오르고 있네요. 한국전력 역시 원전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1%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KB금융지주와 신한지주는 현재 2.6%와 2.3%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JP모건 체이스가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향후 실적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주들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8% 급등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0.7%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3%, 현대모비스가 2.3%, LG디스플레이가 1.6%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1.1%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네, LG가 2.1%, KT가 1.4% 오르고 있습니다. KT는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7.6%, 지금 7.7% 급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터키에서 원전 수주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최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2.8%, NHN이 2.4%, KTNG가 3.3%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3%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의 부진을 다시 씻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2.5%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1.8%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1.8%, 태웅이 5.2%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장중에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8% 내리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서가 1%, 성광밴드가 2.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SK컴스가 1.1% 상승하고 있고요. 태광이 3.3%, CJ호쇼핑이 2.1%, 차바이오엔이 1.4% 내리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파트론이 10.7%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이 1%, 인프라웨어가 2.9%, LNF가 3.7% 오르고 있고요. 안철수연구소 역시 1.2%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동국 SNC가 3.8% 오르고 있고요. 평산이 2.8%, 인터파크가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DC가 연일 부진입니다. 3.1% 하락하고 있고요. 에이스 디지텍은 3.5% 오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1.1%, 현진소재가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반부에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후반부 들어서 지금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상승폭도 확대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1700선은 물론이고 1715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점차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도 1696으로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미국의 주요 금융주들의 4분기 실적 우려와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코스피는 장중 1688포인트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개인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700선 안착 시도가 이어졌고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는 기관의 매도폭이 줄어들면서 1,710선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포인트 상승한 1,711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550선을 회복했습니다. 3포인트 오른 553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1,000억 원이 넘게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던 기관의 매도 물량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현재 424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개인들이 371억 원, 외국인이 16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2,4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손바뀜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어떤 흐름이 나왔죠?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개인들이 71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7억 원, 기관이 50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특징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주들의 날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코스피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조선주들 지난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좀 변동성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비교적 대형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업종과 기계 업종이 4%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유통업종과 서비스 업종이 1% 이상 상승했고 전기전자와 철강, 금속, 제조업종 등도 강박권에서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융주 실적 우려 여파로 국내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금융업종이 1% 조정을 받았고요. 보험업종은 2.2%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주 살펴보면요. 원전 관련주가 터키에서의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는 외신 보도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KIC와 우리기술, 모건코리아, 보성파워텍, 한정기술이 모두 일제히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두산중공업이 7% 급등, 한양 ENG도 6% 상승하면서 9,5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터키 현지 언론 휴리엣을 인용해 터키 정부가 신업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전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 최고 테마주로 떠올랐던 자전거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자전거의 등장으로 자전거 산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덕분인데요. 삼천리 자전거가 3% 상승했고요. 에이모션이 10% 급등, 참 좋은 레저도 6.8% 오르면서 7,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주의 경우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산업 활성화 등 정책 테마를 타고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던 만큼 옥석 가리기를 통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주들이 장중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장 후반 들어서 하락 반전하는 등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은 장중 1% 이상 오름폭을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름폭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고요. 또 STX가 1,300억 원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장중 4% 이상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1.7%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조선업종에 대해 최근 주가가 급반등하고 있지만 업황 전망이 여전히 어두워서 추세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난해 말 이후 조선업체의 주가 상승은 조선과 해운산업의 업황 개선보다는 원달러 환율 급락과 조선산업의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로 조선업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주 대응에 신중을 기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장중에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장중에는 하락 반전하기도 했고요.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조선주들 과도하게 주가가 급락했다. 그리고 또 업황이 바닥을 쳤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락하면서 조선주들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시장, 해외 시장에도 선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지금 접근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말대로 조선주에는 접근하는 데는 조금씩 좀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디오텍이 전자책 수혜 기대감과 최근 전자사전 디오딕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HLB가 간이식을 대체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지난 금요일 상장한 가발 생산업체 운우앤컴퍼니가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서 이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가희는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결정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젠백스가 개발 중인 항암 백신이 해외 유명 종양 전문 저널에 게재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1.2%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16% 하락한 1855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출주와 금융주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위 종합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대 정유업체인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 철강이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11% 줄었다는 발표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1%대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항생지수가 약보합권, 홍콩 H지수가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대만지수와 베트남지수가 오늘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지수와 싱가포르, 호주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4원 오르면서 출발했네요. 1127원에 첫 거래가 시작됐는데 상승하다가 지금 후반부 들어서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살펴봐도 전반부에는 계속해서 위로 향하고 있다가 후반부 들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상승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오후 들면서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전 거래일보다 4원 오른 1127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달러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1128원까지 장중 고점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막히면서 1120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거래됐고요. 장 후반 들어서는 1123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는 1원가량이 상승한 수준인데요.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그리스의 신용 우려가 지속된 데다가 JP모건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 등이 겹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원 50전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1124원 50전으로 끝났고요. 패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0.5%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1711포인트, 171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550선을 수복했습니다. 0.5% 올랐네요. 자세한 오늘장 소식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총 1조 원 시대가 다시 열린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네. 오늘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171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JP모건의 실적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1%대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도 이번 주 이어질 은행주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 속에 1700선 회복 하루 만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을 포함한 기관의 매물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오전장엔 1690선대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꾸준한 매수와 함께 상승 반전에 성공한 뒤 오름폭을 조금씩 늘리며 1710선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9.98포인트 상승한 1711.78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반등에 성공하며 550선을 넘어섰습니다. 기관의 매도에 개인의 매수가 맞선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3.13포인트 상승한 553.1로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특징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전주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지난주에 조선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두 업종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까? 네,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터키의 원자력 발전을 추가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원전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KDS와 한신기계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 한전 KPS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조선주들도 가격 메리트와 환율 하락 수혜가 부각되면서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조선주 반등의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간의 하락폭이 컸던 데다 주가에 올해 원화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선박 공급 과잉으로 실질적인 신조선 발주량 회복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가 또 문제로 떠오르고 있네요.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또 시장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출구 전략 시기를 또 앞당길 수 있다라는 소식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JP모건의 실적이 매출액과 소비자 대출 부문 부진 등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1%대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반면 기타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률 및 소비자 물가지수 등 매크로 지표 결과는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내는데요. 이번 주는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 은행주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지표들이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달러 강세 가능성이 증가하는 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기 지표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 지표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킬 수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금융주로는 19일에 시티, 20일에는 BOA,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21일에는 골드만삭스 등이 예정되어 있고요. 주요 IT 기업으로는 19일 날 IBM, 21일에는 구글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오늘 밤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 증시는 휴장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내일 우리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 조금 부진하다가 후반부 들어서 힘을 많이 발휘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실적 공개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어닝 시즌에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모멘텀도 사실상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시장의 추가 상승은 국내 모멘텀보다는 해외 모멘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인텔 효과에서 확인한 대로 해외 모멘텀 강화가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인텔 효과 이어 이번 주에는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IT 핵심주에 대한 실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상승 분위기는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수익률 차별화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은 20일 날에는 LG 디스플레이, KTNG, 22일에는 하이닉스와 GS 건설 등이 잡혀 있습니다. 네, 역시 이번 주도 주도주인 IT주에 대한 관심 안 가질 수가 없겠네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를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8,5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기 침체로 줄였던 세무조사 수를 200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조사 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조사 비율은 0.08%에서 0.1%로 높아지게 됩니다. 백 청장은 또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소득 업종과 기업자금 불법 유출,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2개월째 증가폭을 키우며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546조 7,076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4조 7,073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전달에 비해 0.63%, 2조 6천여억 원 늘었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도 1.55%, 2조 1천여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은행이 0.6% 늘었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이 1.45% 늘어 가계대출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마이너스 대출 같은 신용대출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2차 터키 공사의 시공사가 이르면 오는 24일 선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발주한 2차 터키 공사 구간 6곳 중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금강과 낙동강 구간 4개 공구의 터키 심의위원 24명을 선정하고 시공사 평가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 1차 터키 공사가 보호 위주의 대규모 공사인 것과는 달리 공구당 공사 금액 1,000억에서 1,500억 원 안팎의 하천 환경 정비와 준설 공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터키 심의위원들은 20일부터 입찰 공구에 대한 현장 답사에 들어가 설계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2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일반 공사 44건에 대해서도 이달 말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 2008년 6월 9일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합계는 모두 989조 3,2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897조 2,200억 원, 코스닥 시장은 92조 1,090억 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1,700선을 넘어도 상승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악재를 견뎌낸 이상 추가 상승 기대감 또한 여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국내 증시가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나란히 0.5%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